도도해, 애플. 여러분 삼성페이 다들 쓰고 계시죠? 이 삼성페이 때문에라도 아이폰을 쓰고 싶어도 못 넘어오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요. 또 간편 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쓰시다가 타기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만든 이 간편 결제 시스템. 미국과 유럽 등 이미 40여 개 국가에서는 애플페이, 애플카드가 상용화되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는 걸까요?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그런데 최근 애플페이가 이제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애플페이가 그동안 한국에 도입되지 못했던 이유는 높은 수수료와 단말기 문제 때문이었어요. 국내 카드사들과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애플은 실물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무카드 거래를 이용할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카드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요, 약 0.15% 수준이에요. 이 수치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애플은 중국에서는 0.03%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삼성페이는 국내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플페이가 요구하는 0.15% 굉장해 보이죠. 더불어 몇 년 전부터는 영세상인 수수료도 낮추고 있고 카드사들이 얻는 실질적인 프로핏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애플이 이렇게 요구하는 수수료까지 카드사 측에서 부담하는 건 무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죠. 또 애플페이는 EMV 규격에 따른 NFC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말이 참 어렵죠. 이 EMV 규격은요,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 세계 3대 신용카드 관련 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IC카드 관련 기기의 국제기술 표준이에요. 이 EMV 규격에 맞아야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카드사에게 NFC 결제 수수료, 거기에 더해서 EMV 결제망 수수료까지 내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카드사 측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애플페이 한국 도입 관련한 협의사항은 몇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요. 애플이 쉽게 수수료적인 부분에서 가격을 낮추지 않아서 그동안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도해, 애플.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단말기 가격 때문입니다. 이 애플페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NFC 결제 방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NFC 기술은 가맹점의 결제 단말기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이루어지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애플은 단말기 설치 비용도 카드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단말기가 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이에요. 가맹점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추정해 봤을 때 약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카드사 측에서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죠. 정부가 NFC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3천억 원에서 400억 원이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플페이 한국 출시설은 왜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는 아이폰으로도 무선 결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페이가 아니고요. NFC 시스템을 이용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혹은 신한카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아이폰 터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애플페이인가? 라고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신한카드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폰 터치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음파 기술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사진처럼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해서 결제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음파를 변환해서 가맹점 결제 단말기로 일회성 결제 정보를 송출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편 결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인데 이렇게 애플 로고까지 가려버리고 충전기를 하나 더 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둔탁한 느낌을 주는 스티커도 아닌 애매한 이런 터치 결제 시스템을 많이들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긁적긁적. 그래서 정리하면 애플페이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이 NFC 기술이나 고음파 기술을 활용한 스티커나 케이스 아닌 케이스와 같은 기기를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액세서리가 개발된 것이고요. 신한카드도 그렇고 아직 시범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애플페이 출시설이 나오게 된 또 다른 배경은요. 다가올 WWDC 2020에 대한 추측성 보도 때문인데요. 애플 전문 매체 9to5맥에 따르면요. 애플이 다가올 WWDC에서 공개할 iOS 14에서 카키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정황이 유출됐는데요. 이 카키 기능은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NFC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는 아이폰이나 애플 워치로 차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측이
맞다면요. 이번 BMW와의 결합을 시작으로 앞으로 애플은 NFC 기술을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애플 점유율이 적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애플은 한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OS 14 출시를 기점으로 애플페이가 물망에 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페이가 2014년에 출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수료 문제와 단말기 문제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언택트 소비 문화가 자리하면서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애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애플페이 도입은 올해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애플페이에 의존하지 않고도 간편결제 시스템은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삼성페이는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지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조차도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이 핀테크 기술을 오프라인까지 확장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데 애플페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카드사들조차도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자존심을 굽힐 이유가 전혀 없어졌죠. 그래서 애플페이 한국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플이 수수료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협의를 조정하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국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도 애플페이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통빠!